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백호를 그리며 란 제목으로 시민을 위한 역사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조선 중기 인물로서 퇴계, 율곡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사실 인구에 회자하는 인물이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임제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렇지만 임제도 그 당시 이제 내노라 하는 그 당시 대표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호가 백호인데 이제 백호는 그 당시 이제 이분이 고향 자체가 이제 섬진강 쪽이었죠. 여기서 이제 백호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나주 쪽 가깝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임제는 조선 중기를 살았던 인물인데 사실 보니까 연표에서 40을 살지 못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록이 안 된 나이에 당시 이제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또 호가 이제 풍강이란 그런 또 별호도 있는데 다 이제 강하고 관계가 있죠. 섬진강 또는 이제 영산강, 그래서 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조선 중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세상과 타협을 다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저자세, 뭔가 중국에 대해서 그 당시 저자세를 취할 때인데 이 조선이라는 이 변방에 살면서 이분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자주를 견지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주 이제 좀 주체의식이 뚜렷했던 인물이 백호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로맨티스트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당시 이제 기류들하고 어떤 러브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하고 있어가지고 조선 중기 대표적인 로맨티스트가 바로 백호 임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백호의 여러 가지 이제 삶과 기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호의 청년기를 살펴보면 그 당시 이제 속리산에 들어갔어요. 이 속리산 자체가 이제 속세를 이별한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속세를 이별한다 이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속리산 쪽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성운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운. 이 성운에게 이제 사사 공부를 배웠다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사서삼경이 경전으로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분이 이제 강조했던 것은 사서 중에 이 중용을 무려 100독도 아니고 800독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대단한 거죠. 이게 800독을 했다는 것은 이 중용이 이제 어느 쪽에 이제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좌든 우든 너무 기울어져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중용의 입장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용이 정말 어려운 그런 덕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나 사람이 도를 멀리하고 있고, 그럼 자꾸 이제 도를 나무라는 거죠. 산은 속세를 떠나리 하지 않으나 속세가 산을 떠나리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불원인 인원도고 산 비리 속이나 산 자체를 이제 떠나고자 하지 않는데 속리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속세가 사람들이 사는 속세가 산을 떠나리 한다는 거죠. 속리산 이름도 사실은 뭐 속세를 이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29세에 이제 알성시에 급제를 했다는 거죠. 알성시에 급제해서 이제
관직 생활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이제 그 고흥 쪽이죠. 그 당시는 지명이 이제 흥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서도 병마사, 뭐 북도 병마사, 뭐 예조 정랑 이런 이제 아주 고위직은 아니죠. 이런 이제 관직들을 거쳤고 홍문관 쪽은 이제 그 당시 엘리트들이죠. 이 홍문관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조선 최고 엘리트들이 당시 들어갔던 그 청료직 중에 청료직, 깨끗하고 기묘한 관직이다. 그래서 그리고 서울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 홍문관을 옥당이라고 불렀죠. 이거는 이제 명문가 자제들, 서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제교라고 해서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이런 중요한 엘리트 관직을 그 당시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직 생활을 우리가 환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환노 쪽에서 보면 뭐 그렇게 뭐 아주 불우한 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여기 환자인데 이 환노에서 엘리트 쪽의 관직을 임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제를 조선 그 중기 대표적인 노멘티스트라고 할 때 임제 풍류를 만나보죠. 사실 이거 우리가 황제의 무덤에서 술 따르고 이제 부임지에 늦게 가서 뭐 사실 도중 하차한 얘기는 뭐 교과서에서도 뭐 우리가 만나본 얘기죠. 바로 30대 중반이죠. 서도 병마사가 되어서 이제 임지로 부임을 하면서 서도 병마사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성 쪽을 지나죠. 송도를 지나게 됩니다. 이제 황진이님이 죽고 없죠. 그래서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술을 한 잔 붓고 또 자기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제때 도착을 못했다는 거죠. 유명한 이제 시조가 있죠.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다 누웠는다. 바로 이제 황진이를 이야기하죠.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 고날 일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방초 예쁜 꽃들 방초 우거진 고래 시는 울어댄다. 가대무전이 어디 매오 석양에 물 차는 제비야 내 다 알까 하노라. 이렇게 시조를 짓고 결국 제때 그 부임을 못해서 이제 조정의 비판을 받고 이제 파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평양기생 한우라는 그 당시 기생들이 여인들은 이제 성을 뭐 쓰는 경우도 이제 있지만 이렇게 또 기생들은 이렇게 기명으로서 하죠. 한우 찬비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한우가 이제 찬비인데 백호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애정을 담은 시조를 주고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우가죠. 아주 이제 농밀한 사랑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북천이 말따기에 우장 없이 길을 났으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가 오네. 바로 이제 한우 자체를 또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은 찬비를 맞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죠. 한우가 얼어 자면 안 되죠. 뭐 독감 걸리겠죠. 추운 비를 맞았으니까. 한우가 이제 왜 이제 그 얼어 자느냐 말이야. 의 얼어 자리 무슨 일로 얼어 자리 원앙침 비치금은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아니 뭐 이부자리 하고 다 베개다 준비되었는데 자 오늘은 찬비 맞으니 녹아 잘까 하노라 해서 이제 그 임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기의 연정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좀 농밀한 러브스토리가 이렇게 전하면서 임제의 그 당시 이제 풍류 어떤 노멘티스트로서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제가 그 당시 이제 16세기 그 당시 사대부들이 특히 이제 16세기 사대부는 우리가 이제 사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림들이
어떻게 보면 뭐 문학이나 예술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색깔도 보이고 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성리학 쪽에 그 당시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 이제 보면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16세기, 17세기였어요. 임제는 뭐 16세기 쪽이지만 16, 17세기가 이제 조금은 이제 이렇게 소중화라고 해서 중국 쪽에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 소중화라고 해서 중국 쪽에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제는 이렇게 자주적인 그런 이제 내용의 유언을 40도 모살은 임제가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있죠. 여기서 성호 선생이 쓴 성호사설, 조선 18세기 실학자인 이익이 쓴 성호사설은 거의 백과사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백호는 기상이 호방했다, 금속당하기 이렇게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 앞에서 울지 마라는 거죠. 애들이 막 곡을 하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 사해 여러 나라가 모두 칭제를 했다. 황제를 칭했다는 거죠. 칭제. 황제를 칭했는데 우리만 뭐 바보처럼 그냥 왕이라고 한단 말이야. 사실 왕은 제후격 아닙니까? 제후. 왕은 제후격인데 우리만 칭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주변 애들 다 뭐 여진도 황제라고 그러고 다 황제라고 칭했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맹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을 섬기니 내가 살면 무엇하면 죽은들 무엇하리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주체적 입장으로 가야 되나 이런 맥락에서 여기 이제 요 이나 만이 모두 이제 오랑캐를 칭하는 거죠. 중국은 이제 자기들이 중하고 동쪽 오랑캐 이, 서쪽 오랑캐 융, 남쪽 오랑캐 만, 북쪽 오랑캐 적 이런 식으로 한자를 모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 이렇게 칭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유독 우리만. 그래서 곡을 하지 마라. 남의 나라에 매여 사는 주제에 무엇이 애통해서 운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해서 그 당시 이제 16세기 이 살인들이 거의 소중화 의식에 중국 쪽에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소중화 의식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임제는 유언에서 4대 모화 사상, 이 모화 4대 사상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16세기 대표적인 로맨티스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백호 임제. 자, 백호는 그 당시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대해서 모두 저자세를 취할 때인데 뭔가 이제 주체 어떤 자주를 당시 이제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면서 또 이제 편협되지 않고 어느 뭐 당파 쪽에 휩쓸리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죠. 어떤 뭐 중용을 800독이나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체적이고 또 이제 당시 이제 정쟁에서 어떻게 보면 중도 노선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에서 좀 비껴나면서 또 로맨티스트로서 이제 조금 뭐 연문을 뿌렸다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이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주색과 관계되는 많은 에피소드는 없었겠지만 유독 이제 많은 것은 이분은 그렇게 고위직까지는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진이의 무덤에서 술을 마시거나 또 이제 평양 기생 한우와 이런 연문을 뿌리고 또 이런 시조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이제 유언에서 내 죽거든 곡을 하지 마라. 이 중국에 매여 사는 주제에 무엇이 애통해서 곡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 살인들이 중국 쪽에 너무 기울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대 모화라고도 하고 뭐 모화 사대라고 하는데 이제 화는 중화를 말하죠. 중화. 그래서 우리가 중화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저자세를 취한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사림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소자를 붙여가지고 소중화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호가 죽고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세를 봤을 때 해양 강국과 대륙 강국의 틈새에서 우리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백호가 남긴 이 유언을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이제 탄력적인 외교도 필요하고 또 주체적인 의식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임제 고향에 곡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한자로 말하면 물곡이 되죠. 그래서 물곡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물곡비 내용을 보면서 무엇이 슬퍼서 곡을 하느냐 이 물곡비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후손된 입장에서 다소 이제 자괴, 조금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로써 백호를 그리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